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18일입니다. 전북 정읍농민 최호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두릅 비배 관리에 관한 영상 중 1번으로 두릅밭 준비 작업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농지청 자료에서 두릅 재배법에 나와 있는 거름주기에 관한 안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름주기는 밑거름은 정식할 때와 가을 낙엽 후 밑거름을 주고 웃거름은 3회 정도 자라는 상태를 보아서 적절히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정식할 때 밑거름을 주고 낙엽이 진 후 밑거름을 준다. 또 웃거름은 1년 3회 정도 자라는 상태에 따라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 가치가 좋은 싹을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는 매년 굵기가 2cm 이상 되도록 비배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좀 튼실하게 잘 자라면 좋은 싹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릅나무 거름 주는 양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퇴비가 1.5톤, 이게 10아르당 기준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닭동 150kg, 요소 40kg, 용성인비 70kg, 염화가리 35k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웃거름은 3회로 해서 6월 초, 7월 초, 8월 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퇴비도 질소질이 좀 많을 수도 있죠. 근데 보면 닭동, 요소 아주 다량의 질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용성인비에는 인도 들어있고 또 토양 개량 산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염화가리가 35kg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두릅나무 거름 주는 양에 대한 표를 해석해 보면 다량의 질소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저희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기준 거름표는 토양 분석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거름 주는 양이라는 표에는 어떤 토양 상태에서 거름을 주어야 한다는 양인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염류 집적이 심한 땅인지 산성 토양인지 황토 땅인지 야산인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대충 저 정도 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비배관리 1번에서 살펴본 두릅밭 조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사진을 참조해서 이해하기 쉽게 반드시 해야 할 토양 검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빨간 원으로 드문드문 여기저기 골고루 토양을 채취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 토양을 채취해서 또 토양 채취 봉투를 나열해 놓은 사진인데 흙의 양은 한 삽 정도 양으로 채취하면 되겠습니다. 토양 검정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해주는 토양 검정표입니다. 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남원에 계신 분인데 이 토양 검정 결과를 읽어보면 산도가 5.0으로 나와 있으며 유기물 함량은 28g, 유효 인산이 147mg, 칼륨이 0.17, 칼슘이 1.5, 마그네슘이 0.1, 전기 전도도가 0.3으로 나와 있으며 이분은 감자를 재배하기 위한 토양 검정과 처방서를 받았는데 비료 추천량을 보면 질소질 비료, 인산질 비료, 칼리 비료 이렇게 해가지고 요소 유환을 질소질 비료로 사용하고 인산질 비료는 용성인비하고 용과린을 사용했으며 칼리질 비료에는 염화칼리와 황산칼리를 사용했습니다. 퇴비는 볏짚 퇴비와 우분, 돈분, 개분 이렇게 축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산도는 5.5에서 6.5 정도라야 되는데 측정 대상은 5.0으로 강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토양 개량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기물 함량은 적어도 토양의 2%는 돼야 되는데 킬로그램당 20에서 30g 범위에서 28g으로 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효 인산은 147로 250에서 350mg 범위보다 부족한 걸로 나옵니다. 따라서 용성 인비를 처방한 걸로 보입니다. 칼륨 즉 칼리 성분은 적정 범위가 0.5에서 0.6인데 측정치는 0.17로 매우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칼슘 성분도 4.5에서 5.5라야 하는데 불과 1.5가 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엽록소와 함께 탄소 동화작용에 관여하는 성분인데 매우 부족한 걸로 나옵니다. 1.5에서 2.0인데 불과 0.1로 나왔습니다. 전기 전도도는 토양의 염류 집적도를 나타내는데 0.0에서 2.0이 기준인데 0.3이므로 염류 집적은 2 이상이 아니므로 심한 상태가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토양 검정표를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산성 땅이며 유기물 함량은 적당하고 질소, 인산, 칼륨 3대 영양분에서는 유기물로 인한 질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산과 칼륨은 부족하며 대부분 미량원소는 부족한 걸로 나오며 염류 집적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부식산을 사용해서 불용성 염류를 파괴할 필요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감자 재배를 기준으로 농업기술단에 처방한 토양 비료 추천을 보면 요소 유화는 모두 질소질 비료이며 용성인비는 토양 개량 목적으로 처방했으며 인산 성분을 보강하고 산도를 높이고자 했으며 칼리도 부족하니 염화칼리와 황산칼리를 거의 반반 처방해서 토양 내 황성분도 첨가하고자 했으며 퇴비는 소와 돼지, 닭, 똥을 적절히 5대 1대 1 비율로 처방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릅 재배지 밭 준비 작업에 한해서 고찰하는 관계로 비료 성분에 대한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저의 개인적인 처방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의 의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상기 토양이 두릅을 식재해야 할 야산 토양 조건과 유사하다면 저는 처방을 다음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토양의 산도가 5.0인데 6.5까지 높이기 위해서 알칼리 성분 토양 계량제 중에서 상기 토양이 특히 마그네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석회고토를 미 포크레인으로 땅을 푹푹 파서 석회고토를 흩뿌려서 산도가 6.0까지 나오도록 흙을 뒤적거리고 굳은 흙을 풀어서 묘목을 심을 구덩이 조성 작업을 정식 한 달 전까지 해놓겠습니다. 만일 야산이 아닌 경우 밭이라면 마찬가지로 석회고토를 뿌리고 경운하고 로타리를 쳐놓겠습니다. 3주 정도 후에 칼슘 성분이 퇴비와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시기가 되면 발효 퇴비를 주고 로타리를 치고 멀칭을 할 거라면 멀칭 후 일주일 정도 후에 두릅 묘목을 정식하겠습니다. 석회고토만으로 석회고토와 퇴비만 살포하기에는 밭 준비 작업에서 뭔가 영양 상태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뭔가 보충해줘야 하는 것은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유튜브 특성상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비료, 퇴비, 미량원소 등 강론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영상을 정리하면 두릅 재배를 시작하기 전에 토양 검정을 왜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토양 검정을 하는 것 자체가 두릅밭의 향후 어떤 비료와 어떤 퇴비, 유기질 비료, 추비, 부족한 미량 원소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 영상이 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단은 정확하게 하고 처방은 의사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식하시고 토양 검정은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땅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어떤 비료를 주면 잘 자라는지 묻는다면 답은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두릅 재배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